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2차 면접 준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과는 다르게 현재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발달을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 처리 역량이라든지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즉 역량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놓여진 즉 심리적, 사회적 차원을 고려해서 자기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향상하게 하려면 단순히 강의식 수업 혹은 교사 위주의 수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고 학생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학생 참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죠.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입 준비와 맞닿아 있고 또 수능이라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참여형 수업으로 했을 때는 어떤 수능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입시 결과에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놓여 있는 거죠. 과연 학생 참여 수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이상향인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강의식 어떤 효율성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과정에서 교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충분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평가도 어떻게 되냐면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를 하기 원하는 거죠. 역량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라면 아이들이 그 능력을 함양했는지 함양하지 않았는지는 결과 중심 평가로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즉 따라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냐 그러려면 지식의 구성 과정을 살펴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과정 중심 평가랑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나 과정 중심 평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이상적인 방향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과정 안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들도 있고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다루어 볼 핵심 제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학생 참여형 수업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학생 참여형 수업이 왜 필요하고 이 정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량 함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역량이 무엇이라 정의되어 있냐면 지식이나 기능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 및 심리사회적 차원을 이용하거나 동원하여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을 활용해서 그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량은. 근데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의 실질적인 경험과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서도 교사가 이끌어가고 교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참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업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참여식 교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참여 수업의 종류로는 협동학습, 액션 러닝, 프로젝트 학습, 과제 기반, 토의 토론법, 탐구학습, 문제해결 학습 등이 있습니다. 결국 수업의 주체가 학생이 되는 수업을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수업들은 학생 참여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토의 토론을 하게 되면 학생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 그다음에 뭐 거꾸로 수업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 참여형 이 수업 제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핵심 소스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업의 종류, 그 다음에 교사의 준비, 이러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해야 될 준비, 그리고 학생 준비, 학생도 이 학생 참여 수업을 할 거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 참여형 수업의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의 토론, 프로젝트 학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하브루타, 그다음에 거꾸로 수업, 토의 토론 학습. 이거는 우리 교과목에 적용시키기도 매우 용이하고 실제로 참여를 워낙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하브루타는 짝과 함께 소통하면서 학습한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학습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 내용을 배우거나 책을 읽은 후 짝과 함께 토론을 실시하며 이해 확인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이게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결국 짝과 함께 의사소통하며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서로 논쟁해서 진리를 찾는 건데 이 논쟁을 한다는 것이 결국 질문을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려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답변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사고력이 길러지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브루타 수업은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하브루타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내용 하브루타, 상상 하브루타, 적용 하브루타, 종합 하브루타 4가지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하브루타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주요 단어나 의미 등의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학습하게 된 학습 내용 혹은 읽었던 책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황 안에서 그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질문하고 대답을 해보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해 나가는 걸 바로 내용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그럼 내용 하브루타를 거친 다음에는 뭘 하냐면 상상 하브루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사고를 좀 더 그 책의 내용을 벗어난 사고를 요하는 거죠. 예를 들면 등장인물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했는데 나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필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필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상상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 하브루타를 따지고 보면 사실적 독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상 하브루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창의적 독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무조건 창의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 이해 그 베이스도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적용 하브루타를 하는 겁니다. 적용 하브루타는 학습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방안에 대한 토론을 거치는 거죠. 예를 들면 과학적 사고방식을 과학적 실험을 하고 사고관을 배웠다면 이거를 나는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걸 적용 하브루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종합 하브루타입니다. 이 종합 하브루타는 왜 중요하냐면 앞에 내용 상황들은 인지적 측면과 연관이 있다면 종합 하브루타는 또 정의적 측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끝났을 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발표하고 내용을 정리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는 어떤 느낌 들었었어? 아니면 너는 어떠한 걸 배웠어? 이게 전부 다 교육과정 재개념주의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내가 이 과정에서 뭘 배웠고 다른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서로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또 정의적 측면으로 내가 이런 점은 부족했구나 성찰도 해보고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브루타 수업을 여러분들이 뭔가 그 교사학습 지도 안에 적용해보고 싶고 또 적용할 예정이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쳤을 때는 이렇게 내용 하브루타에서 상상 하브루타, 적용 하브루타, 종합 하브루타에 걸쳐서 사실적 이해에서 확장적 이해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정의적 역량 또한 발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학습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은 아이들이 이끌어가고 교사는 조언해주고 서포트하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 그거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하브루타 수업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해서 거꾸로 수업이라는 게 있죠. 거꾸로 수업은 어떤 의미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